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실없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게 유행이랍니다.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뭐 루돌프 코 장식이라든지 치킨 모양의 모자라든지 또 인형에 붙이는 뭐 붙임머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풋 웃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야만 하는 뭐 그런 물건들을 이제 주고받는, 또 그런 물건들만 주고받는 모임을 갖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 기사에 따르면은 플라스틱 이 삼겹살 모형 3개를 사온 사람이 그걸 3,000원 주고 샀는데 그 모임에서 1등을 했답니다. 선물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이제 선물을 서로 소개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깔깔 웃고 사진 찍고 이제 하는 것으로 어떤 추억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 쓸모없는 선물, 이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선물만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이제 그런 선물만 거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거나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한번 그냥 바라본 다음에 버려야 된다든지 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장작 대신에 이제 태워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뭐 또 신발을 제대로 묶는데 소용없는 이런 이상한 신발끈, 커피콩, 실제로 가루를 내서 커피를 타 먹을 수 없는 뭐 그런 이런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는 것이 요즘 이제 유행이다.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 거죠. 특이하고 재밌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박장대소를 깔깔거리고 이제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의 값어치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쓸모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매우 진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참 역설적인 그런 말이죠. 쓸모없는 것, 그것이 쓸모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을, 이제 본인이 문학 평론가이시니까 문학을 예로 들었는데 시, 소설, 앙드레 지드가 그랬답니다. 문학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시 쓰고 소설 쓰고 또 그것을 읽고 또 감동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몸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걸 아물게 하거나 그런 일도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문학 예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과 과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교수 헤르츠, 이 사람이 부도체도 통과할 수 있는 전자파를 실험해서 라디오라고 명명되는 헤르츠파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실험실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학생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헤르츠파 어디다 써먹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교실이 이제 난장판이 돼서 막 책상을 구르고 웃고 그랬는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실험, 연구와 실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실은 20세기 전자통신으로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바탕을 제공한 것이지요. 또 1960년대 우주공학을 놓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을 때도 어떤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아니, 그 멀리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구 주변을 돈다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고?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차라리 저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빵을 하나씩 더 사서 나눠줘라.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서 나눠줘라.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써서 저 하늘로 그 쇳덩어리 날려 올려봤자 이게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문학평론가 중에 김현이라고 아주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다음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학생 시절에 이제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그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책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금부터 한 뭐 반세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꾸지람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셨습니다. 아이가 시집이나 소설책을 들고 있으면, 야! 그 헛군데다가 정신 쓰지 말고 공부야, 공부. 거기서 말하는 공부는 가령 의사가 되는 공부라든지 또는 판검사가 되는 법률 공부라든지 그런 걸 뜻하신 거였죠. 김현 교수가 나중에 그랬다고 그래요.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하는 것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의 쓸모, 쓸모를 거부하는 데서 얻어지는 자유와 해방, 이제 그 귀중함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십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야구에 열광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거기 프로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또 엄청난 산업이 돼 있고 이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빵을 줍니까? 전깃불을 두르게 합니까? 아픈 데를 낫게 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를 하는 인간, 놀 줄 아는 인간, 놀고 싶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만 같은 놀이를 한다든지 시를 읊는다든지 쓸모없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추동력을 준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논리 비하하기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요즘 젊은이들이 쓸모없는 선물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 그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 문학이 쓸모없음의 쓸모, 그것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참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인간에게 미래를 위해 꿈꿀 수 있는 그 바탕과 힘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